예, 안녕하십니까. 배승민입니다. 아까 설명하던 거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후견주의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거하고 조금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말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국가의 권한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이 두 번째 견해하고는 후견주의하고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후견주의적 개입이 정당화되는 요건이 없지는 않겠죠. 예, 없지는 않겠죠. 왜냐하면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후견주의라는 거는 이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요 이익이 되는 것을 요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요 이익을 실현하도록 실현하도록 어, 강제할 수 있다 혹은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게 후견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자유에 대한 간섭의 정도가 작다라든지 아니면 추구되는 목적인 객관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고 선택된 수단이 그 목적을 증진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간섭당하는 자는 옳은 결정을 내릴 유리한 입지에 있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간섭당하는 주체를 후견주의적으로 대우해야 할 이상적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섭하는 주체가. 예. 근데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이 말이 어려운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 자식인데 뭐 자식이 예를 들어서 뭐 10세 이하다. 예. 이러면은 이 간섭하는 주체가 이제 부모고 간섭 당하는 주체는 자식인데 요 자식이 10세 이하면은 부모가 이제 자식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판단을 해서 그게 이제 실현되도록 부모가 이제 개입할 수 있죠. 예, 그런 이상적인 관계 안에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와 개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국가와 개인은 이렇게 어떤 후견주의적으로 대우할 이상적 관계라고 이제 말하기가 조금 힘들겠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런 조건이 다 요 중에 하나만 이 중에서 한 개만 만족되어도 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요 조건들 1에서 5번의 조건들이 다 만족되어야지만이 뭡니까? 후견주의적인 개입이 이제 정당화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예. 예, 뭐 객관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목적을 증진할 가능성이 이제 가장 높아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요건들을 가만히 보면 여기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 있고 선생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 후견주의적인 개입 후견주의적으로 개입할 만한 그런 이상적인 관계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럼 학생 선생 그런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선생이 학생의 이익을 위해서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만약에 이제 성적을 올리는 게 뭐 객관적으로 가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방법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선택된 수단이 목적을 증진할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데 그 성적을 올리는데 뭐 아침 뭐 8시까지 학교에 나와라. 그러니까 이런 요구가 이제 과연 뭡니까? 이 목적을 증진할 가능성이 과연 높은지 이제 그런 것까지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설사 선생이 학생의 이익을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침 8시까지 학교에 오라는 이런 요구는
정당화되기가 힘들겠죠. 예, 아침 8시까지 오는 게 오히려 공부하는데 더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자유권 행사. 자유권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조금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개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행동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어떤 통칭해서 자유권이라고 뭐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자유지만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자유에 속하겠죠. 예, 예. 여러분들이 아침에 굳이 일어나서 학교에 오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유에 속하지만은 아예 그냥 계속 들어누워 있을란다 이것도 자유에 속하긴 하죠. 예. 자, 그런데 자유권 행사는 행사자, 자유를 행사하는 자의 이익을 위해서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간섭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이 말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를 핀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건강에 나쁘다. 사실은 술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건강에 좋지는 않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익을 위해서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맞죠? 그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야, 너 담배 피지 마. 술도 마시지 마. 근데 이제 여기서 담배 피지 마, 술도 마시지 말라는 거는 정말 이제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를 못하게 이제 간섭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뭐 직접적으로 못하게 간섭할 수도 있고, 약간 뭐 간접적으로 뭐 간섭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간섭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단지 이익을 위해서 좋지 않다는 그 이유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에 나쁘다라는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함부로 담배 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담배를 뺏어서 길바닥에 던지지는 않지. 그렇게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담배 피는 것과 술 마시는 게 다 허용이 되잖아요. 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좋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서면을 통한 증여계약의 경우 증여하는 사람은 손해만 보고 증여를 받는 사람은 이익만 누린다. 하지만 증여계약은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기억에 대한 하나의 사례죠. 이게 니은이 뭐 이것도 사례긴 한데, 담배술도 사례긴 한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뭔가를 땅을 증여 아니면 재산을 증여한다는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것만 보면 증여하는 사람은 뭐 손해지, 그 재산을 타인한테 주는 거니까. 근데 받는 사람은 이익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주는 사람은 자기 이익에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후견주의를 따르게 되면은 당사자들이 계약을 해도 일방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개입할 만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이익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자유권 행사는 이런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후견주의를 따르게 되면은 그게 서로 동의해서 계약을 했더라도 어떤 특정한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입할 만하다고 판단하면은 개입을 해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이 계약의 내용을 이제 변경해 버릴 수 있겠죠. 예, 변경해 버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후견주의에 따르면은 이 이제 A라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는 A의 명시적인 의사 표현에 반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개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후견주의를 따르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 디귿하고 기역하고 니은이 서로 이제 충돌하죠. 예, 그러니까 후견주의를 따르게 되면은 자유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들을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사적 자치 원칙은 개인의 자율성과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는 영역이다. 두 가치를 더 잘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사적 자치 원칙이란 건 뭐냐면 이제 이 개인의 자율성과 개인의 이익을 보호한다, 보장한다. 그것이 보장되는 영역, 뭐 이제 그것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게 사적 자치 원칙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요 두 가지 가치를 더 잘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국가의 개입이 가능하냐? 좀 이제 이 좀 미묘한 문제죠. 예. 과연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자, 요거는 이제 10분이 다 됐다는 종소리입니다. 예, 전화 소리가 아니고. 자, 그러면은 그 요까지 말을 하고 잠깐 잠깐 그 스탑했다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율성이 더 잘 보장되기 위해서 이익을 양보하더라도 계약을 그대로 놔두지만, 다른 경우는 이익이 너무 커서 자율성을 희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이제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그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율성하고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동일한 종류의 가치로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조금 더 포기해야 되냐? 거꾸로 뭡니까? 어떤 이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것을 조금 더 자율성이라는 것을 조금 더 뭐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가치로서의 자율성과 규범으로서의 자율성을 이제 구분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중단했다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